1번화 1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8장 이제 시작합니다. 그래서 8장은 1강서부터 4강까지 이렇게 4강좌로 계획하였습니다. 그래서 8장 내용을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보면은 계획을 했는데, 첫째는 일단 1강은 분자의 모양, 분자의 구조에 대해서 저기 써 있는 대로 VSEPR 모델을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베스퍼 이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밸런스 본드 이론, 밸런스 본드 이론은 원자과 결합 이론, 그리고 세 번째로 몰레큘러 오비탈 이론. 그래서 화학 결합에 대한 이론을 좀 체계적으로 우리가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 강좌에서 분자 간의 상호작용, 그래서 intermolecular forces, 분자 간력, 이렇게 4강에 걸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분자의 구조란 무엇인가, molecular structure가 무엇이냐, 그러면 여기 영어로 써 있는데 geometric arrangement, 그러니까 spatial arrangement예요. 공간상에서 geometric or spatial arrangement of atomic nuclei of the molecule, 분자에 있는 원자핵들의 공간상에서의 배치, 공간상에서의 기하학적인 배치, 그것을 우리가 분자 구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는 분자 하나, 에테인이 있는데, 에테인 CH3CH3죠. 탄소가 있고 탄소에 수소가 이렇게 3개씩 결합되어 있는 그런 모양이 분자 모양입니다. 이것은 이제 특별하게 유기화학에서 말하는 스테가드 형태이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관심 있는 것은 탄소와 탄소 사이의 거리, 탄소와 수소 사이의 거리, 그리고 탄소, 수소, 탄소, 탄소 그 결합이 만드는 그 각도, 결합 각도, 그리고 좀 더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러니까 일단 결합 길이를 얘기해야 되죠. 결합 길이에 문제가 있었고, 결합 각의 문제가 있었고, 결합 길이는 바로 여기서 중심에서 중심까지, 그리고 결합각은 이 각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생각해 본 것이 우리가 다이헤드랄, 결합 길이는 본드 랭스라고 그러고요. 결합각은 저기 본드 앵글이라고 그러겠죠. 근데 또 하나가 있는데, 그거는 우리가 한국말로는 이면각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다이헤드랄 앵글 또는 토션 앵글, 토셔널 앵글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토션 앵글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거냐면요. 그것이 어떤 거냐면 일단 여기서 출발을 해요. 1번, 그래서 2번, 3번 가서 4번까지. 그래서 하나, 둘, 셋, 넷을 연결하는데, 자, 이 평면하고가 있겠죠. 이 두 평면이 이루는 각도.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이게 아까 얘기한 대로 스테가드 형태라면, 우리가 이쪽에서 이렇게 본다, 그렇게 본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여기서 출발해서 이렇게 할 때 이제 이게 한 평면 안에 들어가니까 이걸 똑바로 보겠죠. 그러면 이것이 이것하고 어떻게 연결이 되나. 실제로 여기서 제가 보면은 여기 수소가 있었고, 뒤에 탄소가 있었고, 앞에 탄소가 있고, 지금 다시 수소가 있는 형태니까 이게 180도가 됩니다. 자, 이런 것을 우리가 이면각, 다이헤드랄 앵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이게 이제 60도 돌아가게 되면 120도가 될 것이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 요소, 또 사실 또 다른 하나도 있는데, 이 각도에 관해서는 이제 보통 본드 앵글하고 다이헤드랄 앵글하고 이렇게 보통 우리가 생각을 하고 분자 구조를 다루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드디어 베스퍼 이론, 오늘 첫째 시간은 이제 베스퍼 이론을 하겠습니다. 고전적인 이론이고요. 이것은 루이스의 전자점 구조에서 바로 시작해서 다른 복잡한 그 결합 이론을 공부하지 않더라도 그냥 분자 구조를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론이 이름이 뭐냐면 Valence Shell Electron Pair Repulsion Theory. 이 theory는 이론이니까 이 앞에 끝까지 얘기했죠. 이게 Valence Shell, 원자가
껍질이 쉘이네요. 예. 밸런스는 원자가, 쉘은 껍질, 그리고 엘렉트론 페어, 전자쌍, 리펄전, 반발 이론. 그래서 원자가 껍질, 전자쌍, 반발 이론. 좀 이 얘기가 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얘기할 땐 밸런스 쉘, 엘렉트론 페어, 리펄전 시어리 이렇게 얘기하는데 앞에 머리 글자만 타요. VSEPR 이렇게 했죠. 그래서 VSEPR 시어리 하려니까 이게 발음이 부세프로 뭐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자를 하나 넣어주고요. 또 반쪽 좀 잘라서 또 여기다 넣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말을 하자면 베스퍼 제가 소문자로 써버렸는데 베스퍼 이론 이렇게 베스퍼 시어리 이렇게 발음을 하면 편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일단 그렇다는 거 알고 베스퍼 이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중심 원자가 있을 때 중심 원자가 있으면 이 중심 원자의 전자쌍이 보통 이제 결합이 전자 두 개가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결합에 보통 결합에 전자 두 개가 돼 전자쌍이 있는데 전자쌍이 중심 원자에 속하는 전자쌍이 반발을 최소로 한 그러니까 전자는 마이너스 전하를 띈 거니까 그것에 가장 멀리 배치하도록 그렇게 하는 이론을 전자쌍 반발 이론. 그래서 원자가 특히 저 최각에 있는 전자들의 쌍을 전자의 무리가 그룹들이 가장 멀리 배치되게 하는 이론이 베스퍼 이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자쌍이라고 하는 건 이건 결합을 하니까 결합하는 전자쌍이 있죠. 이게 CH4에 4개의 전자쌍이 있겠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NH3도 결합으로 치면 3개의 결합이 있어서 3개의 전자쌍이 있을 거고요. 근데 론 페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전자 무리는 전부 다 하나의 그룹으로 쳐서, 묶음으로 쳐서 전자쌍이 여기도 4개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거는 론 페어가 되겠고요. 이거는 본딩 페어, BP는 본딩 페어, 페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론 페어가 하나 있고 본딩 페어가 3개 있어서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전자쌍이 4개 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워터 OH2O가 있는데 본딩 페어가 2개 있고요. 그리고 론 페어가 2개 있어서 결국 여기도 전자쌍이 4개 있는 경우가 됩니다. 그래서 이 단일 결합을 하든 뭐 이중 결합을 하든 삼중 결합을 하든 다 본딩 페어가 되겠고요. 이 본딩 페어나 또는 론 페어도 그럼 모든 전자쌍은 하나로 물론 삼중결합엔 전자쌍 3개 있어요. 그렇지만 그걸 전부 다 하나의 묶음으로 본다는 겁니다. 공간상에서 같은 위치를 차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자쌍 사이에도 이제 반발력이 크기가 있어요. 어떤 것은 좀 세게 반발하고 뭐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론 페어가 일단 전자의 인텐시티가 좀 디퓨즈 퍼져 있거든요. 그래서 론 페어 인터랙션이 가장 그 반발력이 세고요. 서로 전자끼리. 그 다음에 론 페어하고 본딩 페어하고 반발력이 다음 세고요. 본딩 페어는 아무래도 두 원자핵 사이에 집중을 해야 되니까 공간적으로 퍼지질 않아서 그것이 반발력이 그래도 제일 이 세 가지 그룹 중에서는 약하다. 그래서 론 페어가 가장 반발력이 있어서 많이 밀어내고 그다음에 론 페어, 본딩 페어가 그 다음이고 본딩 페어는 본드의 결합에 집중하기 때문에 그렇게 퍼지지 않는다. 그래서 반발력이 상대적으로 약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베스퍼 이론에서의 그 궁극적인 것은요. 일단 루이스 구조식을 우리가 그릴 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루이스 구조식 그리면 중심 원자를 설정을 해요. 지난 시간에 제가 약간 그것을 약간 명확하게 설명은 안 했는데 그 중심 원자를 잡는 것은 전기 음성도가 작은 거 그것을 중심 원자로 보통 잡습니다. 그래서 중심 원자를 설정을 하고 그래서 여기서 뭐 탄소, 여기서는 질소, 여기서는 산소 이렇게 중심 원자를 잡았어요. 물론 여기 전부 다 수소밖에 없어서 말단으로 수소는 항상 말단으로 간다고 얘기했습니다. 저기 루이스 구조할 적에. 그래서 중심 원자를 설정을 하고 중심 원자에 속하는 전자쌍군이 뭐가 있는지 몇 개가 있는지 파악을 해요. 그래서 LP 수와 본딩 페어 숫자를 합합니다. 본딩 페어에는 단일 결합이든 이중 결합이든 삼중 결합이든 다 하나의 본딩 페어로 취급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자쌍 사이의 반발력이 최소가 되도록 배치한다. 그런데 론 페어, 본딩 페어 이 순으로 반발력이 센 것부터 약한 것이다 이렇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요거 다시 우리가 하겠지만 여기서 간단하게 생각하면 탄소를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본딩 페어 4개가 있습니다. 질소가 중심 원자예요. 본딩 페어 3개와 론 페어 하나가 있습니다. 산소가 중심 원자예요. 본딩 페어 2개와
론페어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이것들이 본딩 페어, 론페어 할 것 없이 결합 전자쌍이, 그러니까 전자쌍이 4개씩 있어요. 그래서 4개를 가장 멀리 보내는 방법은 이렇게 정사면체의 꼭지점에 을 향하도록 하면은 4개의 전자쌍이 가장 멀리 가죠. 그렇게 해서 위치를 시킵니다. 그래서 보통 정사면체의 결합각이 109.5도예요. 그런데 본딩 페어가 있고 3개 있고 론페어가 있는데 론페어의 인터랙션이 더 밀어내는 게 세니까 이게 밀려서 그래서 109.5도에서 107도로 줄었고, 불 분자경은 이 론페어가 2개가 있어서 더 미니까 104.5도로 이렇게 줄어든 것이다. 이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분자 구조를 예측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제 전자쌍이 몇 개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 분자 구조를 우리가 예측을 하게 되는데, 2개 있는 경우, 3개 있는 경우, 4개 있는 경우, 5개 있는 경우, 6개 있는 경우까지 우리가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심원자 A가 있고, X2면은 그 전자쌍이 몇 개? 2개 있는 경우. 그래서 2개의 엘렉트론 페어가 있는 경우를 먼저 살펴봅니다. 다음에 이제 3개, 4개, 5개, 6개 이렇게 갈 겁니다. 그래서 2개의 엘렉트론 페어가 2개면 가장 멀리 배치하는 것은 하나는 이쪽, 하나는 저쪽, 반대쪽으로 180도가 되게 배치를 합니다. 그래서 가 있고, 물론 여기서는 이제 론 페어의 숫자가 없어요. 그래서 2개가 다 본딩 페어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심원자를 중심으로 해서 B를 보통 이런 것을 우리가 리간드라고 얘기합니다. 리간드가 결합하는 것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2개 있을 경우에 양쪽으로 180도가 배치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2개의 분자를 예를 들었는데 CO2하고 HCN이에요. 그래서 본딩 페어가 이게 이중결합이지만 2개가 있으니까 180도로 배치를 했고요. 양쪽에 산소를 뒀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직선형 분자가 됩니다. HCN에도 여기 1중결합, 3중결합이 있지만 본딩 페어의 숫자는 2개예요. 그래서 이것도 180도가 되게 배치를 해서 HCN도 직선형 분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AB 타입, AB2 타입, AX2 타입은 전부 다 직선형이 나옵니다. 다음에 AX3는 엘렉트론 페어가 3개 있는 경우. 그래서 3개 있는 경우를 가장 멀리 3개를 배치하려면 평면에서 정삼각형의 꼭지점 방향으로, 그렇게 되니까 그 각도가 120도가 나오게 되죠. 자, 그런데 여기서는 론페어가 하나도 없을 수도 있고 또 하나 있을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하나 있는 경우가 있고 없는 경우를 보면 전부 다 본딩 페어가 3개가 되죠. 본딩 페어가 3개가 돼서 정삼각형 타입이 될 거고, 엘렉트론이 이제 론페어가 하나 있는 경우는 여기 결합이 없는 거거든요. 이게 론페어가 이렇게 있고 결합이 2개가 있으니까 이건 보이지가 않죠. 보이지가 않으니까 이게 구분형 분자로 보이게 되는, 그래서 AB2지만 론페어가 하나 있을 땐 구분형이 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조를 보면은 우리가 여기서 예를 든 건 포름알데하이드가 있고요. 그다음에 SO2 분자를 예를 들었어요. SO2 이건 분자식으로 쓰면 CH2O 이렇게 쓰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게 120도 각도를 딱 둬야 되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아무래도 여기 산소가 엘렉트론들이 많으니까 위치에서 밀어가지고 이게 117도로 줄어들고 자기가 122도로 늘어난 이제 그런 형태로 결합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면 위에서 본 것이고 옆면에서 본 것이고 그런 모양입니다. SO2는 이제 본딩 페어가 2개가 있고 론 페어가 하나 있어요. 이게 이제 우리 공명 혼성 구조로 그렸으면은 이제 이렇게 그리지 않고 이제 혼성 구조 그려야 되는데, 구조를 따질 때는 하나만 그려서, 왜냐면 본딩 페어든 1중결합이든 2중결합이든 하나로 치니까. 자, 그래서 3개가 됐죠. 그래서 120도 각도를 줘야 된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이것도 아마 약간 밀리지 않았을까 싶긴 해요. 근데 어쨌든 이 120도 각도를 가지고 SO2 분자의 모양을 이렇게 알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엘렉트론 페어가 4개인 거, 우리가 아까 처음에 예를 든 게 바로 이건데, 이때는 정사면체가 꼭지점으로 본딩 페어를 또 론 페어를 보내서 그 정사면체 각도가 109.5도가 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론 페어가 하나 있을 때, 2개 있을 때 이까지가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전부 다 본딩 페어일 땐 테트라헤드랄 정사면체 모양이 되겠고, 다음에 본딩 페어가 3개고 론 페어가 하나 있으면 론 페어가 하나 있고, 그러니까 보이지 않으니까 이렇게 해서 삼각 피라미드, 트라이고널 피라미들이 되겠고, 다음에 론 페어가 2개가 있어서 보이지 않으니까 벤트,
구분형 분자처럼 이렇게 보이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예는 사실 아까 먼저 한번 처음에 시작하면서 하는 건데, 그래서 4개의 전하 구름이 있을 때 화면체의 꼭지점의 부분에서 109.5도가 원래 결합 각도입니다. 그래서 메탄 같은 거는 전부 다 본딩 페어가 있고 그 결합이 저보다 똑같아요. 메탄은 CH 결합이 다 동등하죠. 그래서 109.5도가 다 정확하게 유지가 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NH3 암모니아 되니까 이 론페어 때문에 이 각도가 109.5에서 107도로 줄어서 이거는 삼각 피라미드 구조가 되고요. 그 다음에 물 분자인데 이것은 론페어가 2개 있어서 이게 많이 이쪽으로 밀어서 이게 104.5도로 물 분자의 결합각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것은 물 분자는 당연히 구분형 분자로 이렇게 보이게 되겠습니다. 분자 모양이. 자, 그 다음에 페어가 5개 있을 때를 하겠습니다. 5개 있는 경우는 일단 5개를 배치를 하려면은 제일 좋은 방법이 일단 그 평면에 3개를 배치해요. 그래서 정삼각형을 만들도록 하고 그 위와 아래로 하나씩 배치를 합니다. 그래서 위와 아래로 가는 것을 우리가 XER 포지션이라고 그러고요. 이 평면에 가는 거요. 이 3개를 equatorial, EQUATORIAL, equatorial position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axial position하고 equatorial position이 구별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론페어가 들어갈 때는 어디 먼저 들어갈까요? 론페어가 들어갈 때는 그 equatorial에 먼저 들어갑니다. 그래야 론페어가 여기 들어가야 그렇죠. 론페어가 거기에 먼저 들어가야 여기하고 120도가 이루어지잖아요. 이렇게 120도가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거기 먼저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 들어가면 여기 X에 들어가면 전부 다 190도로 만나야 되고. 자, 그래서 일단 론페어는 어디에? 이퀴토리얼에 먼저 들어간다. 그것도 함께 기억하고서 이제 구조를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론페어가 하나 있을 때, 없을 때, 하나 있을 때, 2개 있을 때, 3개 있을 때의 경우에 대해서 보게 되면 하나도 없으면은 5개의 포지션이 다 채워지죠. 이런 것은 삼각뿔인데 트라이고널 바이피라미드, 삼각 피라미드가 2개가 있어서 위아래로 있다. 그래서 트라이고널 이중 삼각뿔, 한국말로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 하나가 있을 때, 그때는 이제 이게 보면은 이렇게 되고 이렇게 돼서 시소 모양이다. 우리가 뭐 아이들 시소 모양, 시소라고 합니다. 영어로도. 그 다음에 그 본딩 페어가 2개 있을 때 전부 다 적도에 들어가니까 축에서 적도에 하나 있어서 T 모양이 되고요. 그 다음에 3개 있을 때 전부 다 적도에 들어가니까 실제로 보이는 건 직선형 분자처럼 보이죠. 자, 그래서 이런 경우를 우리가 한번 예를 들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축 방향이 있고요. 빨간 거. 그 다음에 적도 방향이 3개 있습니다. 론페어는 어디에? 적도 방향에 먼저 들어갑니다. 그래서 뭐 여기 위에도 있는데 그림은 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분자는 PF5 5개 있죠. 리간드가. 그 다음에 이거는 SF4 이건 4개 있죠. 대신에 론페어가 하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CLF3 근데 론페어가 2개 있는 경우고요. 그 다음에 I3의 마이너스 이온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론페어가 뭐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있는, 이렇게 있는, 론페어가 3개 있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는데, 이거는 이제 다 정확하게 똑같은 동등한 위치에 다 들어가게 돼서 트라이고널 바이피라미달이 형성이 되고, 론페어가 어디에? 이쪽에 들어갔다는 얘기죠. 론페어가 들어가니까 이 4개가 돼서 그 적도 방향에 2개, 축 방향에 2개, 그렇게 해서 들어가니까 이게 이제 시소 모양이 됐다. 이렇게 되죠. 이제 론페어가 이쪽에 있으니까 아무래도 이 각도가 약간 이쪽으로 굽지 않나,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CLF3 같은 경우는 적도 방향에 일단 2개가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3개, 4개, 5개 채웠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T자형처럼 되죠. 물론 여기 이제 론페어가 있으니까 약간 이쪽으로 휘지 않나,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요. 다음에 이제 I3 마이너스 이온 같은 경우에는, 론페어가 3개가 적도 방향에 들어가서 첫 번째 I 리간드, 두 번째 I 리간드 위아래로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니까 이게 직선형 분자로 나오게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6개, 이제 마지막 경우가 되는데, 6개 있을 경우에는 일단 그것이 이
옥타헤드랄이라고 얘기를 해요. 정팔면체 타입. 그래서 평면 사각형, 정사각형 모양이 하나 있고 평면 사각형이 되겠고 평면 사각형이 이렇게 평면 사각형이 이렇게 되겠고 그리고 축방향 위아래로 해서 각 꼭지점이 이제 6개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동등하게 보내는 거고요. 이 경우는 엑시얼이나 이퀴토리나 구별이 없습니다. 똑같아 동등해요. 그래서 론페어가 없을 때, 하나 있을 때, 2개 있을 때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AB6 타입은 론페어 없는 거, 론페어 하나 있는 거, 2개 있는 거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건 아무데나 들어가도 되는데 론페어가 하나는 아무데나 들어가도 돼요. 그래서 여기 하나 넣습니다. 그럼 두 번째 론페어는 어디로 갈까요? 그거는 반대쪽으로 가야 돼요. 그렇잖아요. 90도로 만나니까. 그래서 론페어끼리는 가장 멀리 보내야 된다. 먼저 우선적으로. 자, 그렇게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옥타헤드랄 정팔면체 타입이 될 거고요. 이거는 이거 안 보이니까 이렇게 사각 피라미드, 사각 피라미드 타입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이게 안 보이니까 정사면체, 그러니까 평면 사각형 타입이 될 것이다. 자, 이렇게 분자 모양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보면 SF6는 6군데가 다 있어서 정팔면체, SbCl5는 이가 이온이 됐어요. 그런 경우는 론페어가 있으니까 안 보이죠. 그래서 이게 평면 사각 피라미드 타입이 됐고요. 그 다음에 Xe xenon 플로라이드 F4는 이게 론페어가 2개 있는데 위아래가 있어서 안 보이니까 평면 사각형 타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옆에서 본 건 이렇지만 위에서 딱 내려다보면 그냥 정사각형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이것은 이퀴토리얼이나 엑시얼이나 동등합니다. 구별이 없습니다. 그래서 베스퍼 이론을 이제 표로 정리를 해봤는데, 우리가 여태까지 쭉 했던 것을 정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전자쌍이 2개 있을 때, 그때는 이게 리니어한 타입이 되고 우리가 살펴본 분자 CO2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자쌍이 3개 있을 때 론페어가 없을 수도 있고 이제 하나 있을 수도 있고, 근데 본딩 페어가 3개, 2개가 되니까 이런 경우는 이제 삼각형, 평면 삼각형이 돼서 평면 삼각형 분자로 포르말데하이드 H2CO를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SO2는 론페어가 하나 있어서 구분형 분자처럼 보인다 이렇게 되었고요. 다음에 엘렉트론 페어가 4개가 있을 때는 론페어가 없을 수도 있고 하나 있을 수 있고 2개 있을 경우, 그러니까 본딩 페어가 4개, 3개, 2개, 그러니까 본드가 4개 있고 3개 있고 2개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4개 있는 경우는 정사면체 테트라헤드랄, 그 다음에 3개 있는 경우는 트리고널 바이피라미드, 삼각뿔 이렇게 되게 삼각 피라미드 이렇게 얘기가 되겠고, 물분자 경우는 2개가 있어서 벤트형 이렇게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5개, 엘렉트론 페어가 5개, 6개인 경우가 이제 되는데, 5개일 때, 론 페어가 하나 없을 때, 하나, 둘, 3개까지 있을 때, 그러니까 본딩 페어는 5개, 4개, 2개, 3개, 2개,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5개 다 있으면 트리고널 바이피라미드이 되겠고, 우리가 살펴본 문제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4개가 본딩 페어 있으면 시소 모양이 되겠고, 그 다음에, 본딩 페어가 3개 있으면 T 모양, T자형 해서 이렇게 되겠고, 만약에 본딩 페어가 3개라서 결합쌍이 2개가 있으면 리니어, 선형 분자가 나오겠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본딩 페어가 전자쌍이 6개 있을 때는 엘렉트론 론 페어가 없을 수도 있고 하나 있을 수도 있고 2개 있을 수도 있죠. 그러면은 없을 경우는 본딩 페어가 6개, 하나 있을 땐 본딩 페어가 5개, 2개 있을 때 론 페어가 2개 있을 땐 본딩 페어 4개가 되죠. 6개가 있을 때는 정팔면체, 5개가 있을 때는 사각 피라미드형, 그리고 2개가 있을 때는 평면 사각형, 자, 이런 모양이 된다. 자, 이렇게 해서 베스퍼 이론을 정리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센터가 여러 개면 어떻게 되냐? 여태까지는 베스퍼 이론의 중심 원자 하나만 있는 걸 취급을 했어요. 2개 있는 경우, 3개 있는 경우 다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같은 방식으로 각 중심마다 쭉 이렇게 고려하면서 전자쌍이 몇 개 있는지 보면서 공간적인 배치를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두 가지 분자만 예를 들 텐데 에틴이라고 하는데 에틸렌 뭐 이렇게 하면 좀 쉽습니다. 그래서 CH2CH2 이중 결합이 하나 있는 경우예요. 빨간 쪽 사이드에 보면은 중심 원자를 중심으로 중심 단소를 중심으로 CH 결합이 두 개 있고요. 그다음에 CC 더블 본드가 있죠. 더블 본드도 하나, 이것도 하나, CH 결합도 하나, 이게 세 개의 최외곽 전자 쌍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 개가 있으니까 가장 멀리 보내는 방법이 정삼각형 타입으로 평면에서 놔야 된다.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빨간색 삼각형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 탄소도 마찬가지로 하나, 둘, 세 개의 전자 구름이 있으니까 정삼각형을 놔야 되죠. 그래서 초록색으로 삼각형을 놨죠. 그래서 삼각형 두 개가 같은 평면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되니까 위에서 본 모양이 이렇게 평면에 6개의 원자들이 다 놓여 있는 이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겠고, 뭐 각도는 정확하게 하면은 120도가 다 될 텐데 약간씩 변형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에틴에 대해서 얘기했고, 에세인이라고 하는 거 있는데, 이거 아까 우리가 처음에 시작하면서 본 바로 그 분자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여기서 결합이 지금 하나, 둘, 세 개 있고 CC 결합까지는 4개가 있어요. 전자쌍이 4개가 있으니까 정사면체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정사면체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렇게 해놓고 이제 빨간색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옆에 있는 탄소도 마찬가지 정사면체가 되죠. 그래서 초록색으로 돼 있는 정사면체 두 개가 만났습니다. 그래서 정사면체의 중심끼리 연결이 됐죠. 이게 바로 이 CC 결합이 그 정사면체에 연결이 됐고, 그 다음에 이거는 단일 결합이기 때문에 회전이 돼요. 이중 결합 회전 안 됩니다. 그래서 평면을 이뤘는데 여기서는 이것이 돌아갈 수가 있어서 지금 같은 경우는 지금 같은 경우는 스테가드 타입이고, 이것하고 똑같은 방향으로 하면 이클립스가 되겠고, 60도로 들어가면 가시라고 우리가 유기왕에서 배우는 이제 그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멀티센터에 대해서도 할 수가 있고요. 첫 강의가 조금 빠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근데 우리가 이런 모양을 그릴 적에 중심이 있으면 일단 어떤 원자가 있으면 거기서 하나는 전부 다 평면에 만들 수 있었죠. 1번 원자, 2번 원자를. 세 번째 원자도 평면에 만들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세 번째까지 이렇게 선으로 그린 건 다 같은 평면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네 번째 그릴 때, 여기서 네 번째 그릴 때 우리가 이렇게 쐐기 모양으로 앞으로 그리면 앞으로 나와 있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점선으로 그리면 뒤로 들어간 거다. 그래서 1, 2, 3번은 지금 한 평면에 있는 거고, 이렇게 쐐기처럼 그린 거는 앞으로 나온 거고, 저 점선으로 그린 건 뒤로 들어간 거죠. 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종이 위에다가 평면이지만 3차원 구조를 그릴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렇게 그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 실선으로 되어 있는 거, 이거는 다 같은 평면에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점선으로 된 건 뒤로 간 거, 그 다음에 이 쐐기로 되어 있는 건 앞으로 나온 거.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3차원 구조를 우리가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일 첫 번째 강의를 1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